안녕하세요. 나이트 화이트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전차는 IS-7 소련 10티어 중형 전차입니다. 중전차였나? 어쨌든, IS-7은 월드 오브 탱크에서 마우스와 대등하게 싸울 정도로 이 방어력이 아주 괴랄할 정도로 높은 엄청난 전차이죠. 사실 정면 장갑, 포탑 장갑은 그렇다 해도 자체의 정면 장갑은 120mm 밖에 되지가 않는데, 그런데도 이 IS-7이 방어력이 강한 이유가 이 IS 시리즈의 고유의 그 특이하게 생긴 정면 장갑 때문인데, 이 IS-7 말고도 IS-8, IS-3 등 여러가지 IS 시리즈가 몇몇을 제외하고, 이런 이 IS-7과 비슷한 장갑을 지녔는데, 이 IS-7은 정면도 강하지만 측면과 포탑에도 그 각기 다른 방어를 위한 그게 있습니다. 그것 때문에 거의 후면 빼고는 아마 후면에도 각도가 있어서 잘하면 도탄이 되는데, 어쨌든 포탑은 거의 관통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엄청 방어력이 강한 그런 전차입니다. 네, 보시면은, 궤도는, IS-7 특유의 이 축 처진 궤도입니다. 제가 이런 궤도를 좋아합니다. 잘 움직입니다. 양쪽 모두. 보시면은, 바로 이게 IS 시리즈만의 고유의 이 정면 장갑입니다. IS-7은 보시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,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각도가 일단 심하게 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에도 양쪽으로 이게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각도가 져 있죠. 이 각도를 모두 합치면은 120mm라는 장갑이 훨씬 두껍게 변화돼서, 이렇게 정면으로 보고 있을 때 여기에다가 포탄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절대로 관통이 안 되는 거죠. 이 하단도 경사가 져 있어서 많이 도탄이 됩니다. 그래서 거의 이런 장갑은 극강에 거의 뚫기가 불가능한 정도로 단단한데요. 하지만 이 각도가 이렇게 양쪽으로 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꽤 방어력이 떨어집니다. 시가지점 같은 곳에서는 건물을 옆에 두고 싸우는데, 만약에 이 큐브가 벽이라고 하면은, 저기 봤을 때는 건물이 여기 있고, 이렇게 IS-7이 나와서 공격을 합니다. 이렇게.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, 이렇게 되면은 IS-7 말고도 IS-3, IS-8처럼 이런 경사장갑을 지니고 있는 전차는 약간 틀어져 있기 때문에, 옆으로 틀어져 있는, 정면에서 봤을 때 옆으로 틀어져 있는 이 장갑은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정면에서 풀을 쐈을 때랑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쐈을 때랑은 이 방어력이 차이가 크게 나서, 시가지전 같은 곳에서는 꽤 방어력이 약해진다고 보면 됩니다. 하지만 저는
정면 승부를 즐기는 타입이라서 이런 장갑이 엄청 마음에 듭니다. 의도치 않게 시가지전을 할 때에는 꽤 많이 뚫리지만 그래도 기존 방어력은 엄청 강합니다. 그리고 후면에도 이렇게 약간의 경사가 져 있습니다. 이 옆면도 워게이밍 코리아나 워게이밍 이 사이트의 유튜브에서 본 영상에 IS7에 대한 소개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옆부분에 사이드 스커트라는 게 있어서 말 그대로 이 양쪽에다가 얇은 막을 하나만 쳐주는 겁니다. 그리고 안에는 약간 45도 각도의 장갑이 있죠. 두꺼운. 그래서 옆면을 수직으로 쐈을 때 이 얇은 막을 통과하면은 이 포탄의 주 관통력이 거의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주 장갑에 도달했을 때는 뚫지를 못하죠. 이 얇은 막 때문에 관통력을 다 잃어서 그래서 이 얇은 막이 아주 큰 손상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. 하지만 이 옆에도 각도가 져 있어서 사이드 스커트가 딱히 없어도 이렇게 정면 승부를 할 때 도탄이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사이드 스커트를 주는 것만으로도 총알과 여러가지 심지어 성형 자격탄까지도 월드 오브 탱크에서는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이 4호 전차 같은 데에도 옆에 이상한 막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. 총알이랑 또 여러가지 포탄을 조금 막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때에는 꽤 강력한 전차가 등장해서 그런 게 많이 도움은 안 됐지만 그래도 옛날에도 많이 썼던 그런 방법이라고 하네요. 포탑을 보시면 이 워게이밍 코리아의 그 소개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포방패 장갑만 해도 320mm라는 T95의 정면 장갑보다 훨씬 두꺼운 장갑을 보유하고 있는데 딱 외관만 보시다시피 IS7이 완전히 이 포방패가 엄청 두껍게 생겼고 각도도 져 있어서 뚫기는 아마 자주포도 명중을 해도 뚫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. IS7은 거의 호빵형 포탑이라고 알려져 있는 T60이나 T54 같은 전차가 약간만 이렇게 양쪽으로 늘어난 건데 그래서 거의 360도 전체적으로 여기에 각도가 져 있어서 정면과 측면은 거의 대부분의 포탄을 막으신다고 보면 됩니다. 완전히 각도를 많이 줘서 마우스는 그저 각도와 장갑만으로 방어력을 표현했는데 IS7은 온갖 기술들을 많이 이용해서 방어력을 높인 것 같습니다. IS7에는 동축 기관총이 6개가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 3개만 표현했습니다. 2개가 이 자체에 달려 있어서 이렇게 앞을 조준하고 있고 하나는 포방패 이쪽 위에 달려서 발사를 하고 2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포탑 뒤쪽에서 뒤를 향하고 있습니다.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나 있습니다. 동축 기관총이 꽤 특이하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 포방패에 있는 것만 빼고 다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만들면은 포탑이 돌아가는데 방해를 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못 만들었습니다.
동축기관총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길다란 대에 있어서 여기 사람이 올라가서 탑니다. 여기에다가 해치가 있고, 위에서 봤을 때는 IS-7이랑 많이 닮았습니다. IS-7은 너무 엄청 신기할 정도의, 그 당시에 독일 전차보다도 훨씬 신기할 정도로 방어력도 우수하고 신기하게 생긴 그런 전차인데, 아마 제가 이 전차에 이 정면 장갑만 구사하는데도 2시간이 넘게 걸렸을 겁니다. 이게 너무 어렵게 돼 있어서 잠시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시면은 여기다가 거의 모든 각도 브릭을 쏟아 부었는데, 먼저 이 정면에 이 각도를 할 수 있는 브릭을 설치합니다. 그러면 이 옆에서 봤을 때의 각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양쪽에 있는 이 정면 장갑을 이렇게 붙인 다음에 앞에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하면은 IS-7이랑 닮았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도 이 똑같은 각도 브릭을 이렇게 2개를 넣어서 이 2개를 이 차체에 넣었던 이 관절 브릭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각도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. 각도가 2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이렇게 하면 평면이 되고,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조금 안 닮았긴 하지만, 그래도 레고를 만들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IS-7이 레고로 표현하기 엄청 어려울 정도로 그런 장갑이어서 그 다음에 이 정도 한 것도 제가 생각하기엔 잘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 꽤 닮았습니다. 위에서 봤을 때에도 의외로 뭔가 닮았습니다. 재택이 포도 있고, 폭은 130mm죠. 그리고 흑발이 뒤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번 전차는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. 정면 장갑이 너무 어려웠습니다. 만약에 이게 어렵다고 생각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조금 정면 장갑의 디테일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표현을 해서 다행이고, 그리고 전체적인 외형의 그 IS-7의 특징을 잘 뽑아낸 그런 전차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